파업이요? 우리가 언제 그런 멍청한 짓을 했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 노동자들이 삼성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갑자기 모든 것을 부인하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라고 외치며 마치 자신들의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은 대체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태세를 전환한 걸까요? 나라가 크게 흔들릴 위험이 감지되자 그들은 입을 다물고 숨어버렸는데요. 이 기이한 상황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어느 기자가 고군분투했다고 합니다. 과연 인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습니다. 지금 잠시 1초만 시간 내셔서 행운을 부르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네아 세티예요. 지금부터 제가 살면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모든 건 제가 자란 도시 뭄바이에서 시작됐어요. 뭄바이는 정말 크고 시끄럽고 항상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예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빌딩들, 그리고 밤낮 없이 차와 자전거,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들. 그게 바로 제 고향이에요.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돼 있었어요. 제 꿈이 뭐였냐면 유명한 기자가 되는 거였어요. 신문 일면에 제 이름이 크게 실리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죠. TV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뉴스를 보도하는 저를 떠올리기도 했고요. 왜 기자가 되고 싶었냐면 비밀을 파헤치고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게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집은 꽤 잘 사는 편이에요. 아버지는 큰 회사를 운영하시고 저희는 바다가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최고의 학교를 다녔고 그게 저한테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똑똑하고 교육도 잘 받았고 인맥도 있어. 기자가 되는 게 뭐가 어렵겠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렇게 저는 인도의 대표 신문사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취직했어요. 신문사는 제가 상상한 그대로였어요. 바쁘고 시끄럽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리는 곳이었죠. 그런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한 신입 기자였고 맡게 되는 기사들은 다 지루한 것들 뿐이었어요. 지역 축제나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인터뷰 같은 것들이요. 저는 더 큰 걸 원했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와서 뉴스를 확인하며 큰 기회를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기회가 왔어요. 챈나이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삼성 알잖아요? 그 핸드폰이랑 TV 만드는 그 회사요. 이건 정말 큰 뉴스였어요.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면서 일을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죠. 이미 기사 제목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네아 세티, 삼성의 노동 착취를 폭로하다. 상을 받고 승진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편집장님 책상으로 갔어요. 저 편집장님, 저 삼성 파업 기사 맡고 싶어요. 최대한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편집장님은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네아, 이건 복잡한 문제야. 정말 준비됐니? 물론이죠. 속으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 믿어주세요. 잘할 수 있어요. 편집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 민감한 사안이니까.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사무실을 뛰쳐나왔어요. 파업에 대해 배경 조사를 하거나 다른 기자들이 쓴 기사를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직접 모든 걸 알아낼 거야. 내 기사는 독창적이고 대단할 거라고. 챈나이로 가는 기차에 오르면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막 올해 최고의 기사를 쓰러 가는 네아 세티. 곧 스타 기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번 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재앙이 될 줄은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의 저한테 천천히 하라고, 더 많이 듣고 덜 단정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어떤 교훈은 직접 겪어봐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교훈은 정말 큰 거였죠. 저는 이른 아침에 삼성 공장에 도착했어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죠. 저 스스로도 흥분되면서도 긴장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기자로서 제 실력을 증명할 큰 기회였거든요. 공장에 가까워지자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에 열려 있어야 할 주변의 작은 가게들이 모두 닫혀 있었어요. 평일인데도 말이죠. 거리는 조용했지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퉁이를 돌자 공장 정문 앞에 모여있는 큰 무리가 보였어요.
그들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었어요. 수백 명, 아니 어쩌면 1000명 정도 되어 보였어요. 나이와 성별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고 손에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난 듯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 모두가 먼 거리에서도 느낄 수 있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군중 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한 손엔 수첩을, 다른 손엔 펜을 들고 눈앞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자 몇몇 노동자들이 저를 알아차렸어요. 그들은 대화를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자 불편해졌어요. 제가 기대했던 따뜻한 환영과는 달리 그들의 눈은 경계심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근하고 자신감 있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말했어요. 저는 인도 타임스의 네아 세티입니다. 파업에 대해 취재하러 왔어요. 여러분의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노동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할지 말지 고민하는 듯했어요. 결국 한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회색빛 머리에 낡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는 공정한 임금을 원합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요구합니다. 저는 빠르게 그 말을 적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공정한 임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요? 얼마나 원하시는 건가요? 그 남자는 망설였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을 힐끔 보고 나서 다시 대답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저 공정한 대우일 뿐입니다. 그는 반복했어요. 저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제가 원하던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었거든요. 더 많은 질문을 던져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모호했어요. 마치 맨손으로 연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뭔가를 알 것 같다가도 정보가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더 많은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점점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구체적인 답을 안 해주는 걸까?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걸까? 아까 봤던 닫힌 가게들이 떠올랐어요. 혹시 이 지역 전체가 저에게 정보를 숨기려는 걸까? 저는 몇 시간 동안 공장 정문에서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질문을 어떻게 바꾸어 물어봐도 제가 필요한 구체적인 답변은 얻을 수 없었어요.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해 일반적인 불만만 반복했을 뿐 구체적인 예시나 수치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하고 낙담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계획했던 방향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노동자들이 기자에게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의 불만을 낱낱이 털어놓으며 제가 대단한 기사를 쓸 수 있게 도와줄 줄 알았어요. 대신 저는 마치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정보를 얻으려고 할수록 노동자들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몇몇은 저를 보고 피하기까지 했고 제가 다가가면 등을 돌리며 멀어졌어요. 오후 늦게쯤 저는 더위에 지치고 목이 마른 상태였지만 여전히 파업의 진짜 이유를 알아내지 못한 채였어요.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아 패배감을 느끼며 수첩을 내려다봤어요. 그 안엔 모호한 발언과 일반적인 불만들만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중요한 기사를 쓸 수 있겠어요? 거기 앉아서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어요. 아니,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저는 혼자서 이 이야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언론사들이 파업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읽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은 제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사를 쓰고 싶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저는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얻은 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짐을 챙기고 차로 돌아가는 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가는 길에 다시 닫힌 가게들을 지나쳤어요. 멀리서 몇몇 지역 주민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친절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마침내 차에 도착해서 잠시 앉아 오늘 하루를 생각했어요. 혼란스럽고 약간 두려운 기분이 들었어요. 대체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가 저에게 이렇게 적대적인 걸까? 집으로 가는 길에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오늘 본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저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건 그 진실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할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삼성 공장에서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기대했던 속 시원한 정보를 듣지 못해서
기운이 빠졌거든요. 대신 두루뭉술한 대답들만 잔뜩 듣고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의문만 남았어요.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제 남동생 라빈이었어요. 누나, 큰 기사 어떻게 되고 있어? 밝은 목소리로 물어보는 라빈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잘 안 되고 있어, 라빈. 뭔가 큰 스캔들을 파헤칠 줄 알았는데 그냥 혼란스럽기만 해. 라빈이 웃더니 그럼 내가 좀 도와줄까? 내가 요즘 회사에서 이 파업을 꽤 자세히 지켜보고 있거든. IT 업계에서는 꽤 큰 이슈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라빈한테 물어볼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는 큰 국제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더 말해봐. 제가 몸을 좀 일으키며 말했어요. 자, 잘 들어봐. 라빈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삼성은 그냥 그런 기업이 아니야. 인도에서는 일관되게 직원들을 잘 대우해준 몇 안 되는 큰 외국 기업 중 하나거든. 근데 직원들을 잘 대우하는데 왜 파업을 하는 건데? 제가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그게 좀 복잡해. 라빈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히 삼성과 그 직원들 문제만이 아니야. 그 이면에는 더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 라빈이 말하는 동안 저는 노트를 꺼내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운 이야기였거든요. 먼저 라빈이 계속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이 상황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 특히 중국. 중국? 제가 끼어들며 물었어요. 인도에서 벌어지는 파업이랑 중국이 무슨 상관이야? 라빈이 웃으면서 모든 상관이 있지. 누나, 중국의 IT 기업들은 삼성이 인도를 떠나기라도 한다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할걸. 이건 마치 체스 게임 같아. 그런데 작은 나무 조각이 아니라 억 단위의 돈이 걸려 있는 게임이지. 저는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해봤어요. 거대한 IT 기업들이 체스판 위를 오가고 그 한가운데 삼성이 있고 중국 기업들이 덮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모습이요.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그 이미지 덕분에 상황이 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삼성이 이번 파업 때문에 떠나면 중국 기업들이 대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네? 맞아. 라빈이 제가 이해한 것 같아 신나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인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봐. 잠시 생각해보다가 제가 말했어요. 그래도 일자리는 남지 않아? 그냥 다른 회사랑 함께? 그럴 수도 있겠지. 라빈이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삼성은 일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 기술과 교육, 그리고 좋은 평판까지 가져다줘. 만약 삼성이 노동 문제로 떠난다면 다른 큰 기업들이 인도에 오는 걸 망설일 수도 있어. 라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치 눈이 처음으로 뜨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너무 노동 착취에 대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찾으려고만 했던 거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더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라빈, 저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말했어요. 삼성이 직원들을 그렇게 잘 대우한다면서 왜 파업을 하고 있는 걸까? 라빈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야. 때로는 상황이 괜찮아 보여도 사람들은 더 나은 걸 원하거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외부에서 보지 못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라빈은 전화기 너머라 보지 못했겠지만요. 이해가 됐지만 동시에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고마워. 라빈,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생각해볼 게 많아졌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메모를 보며 앉아 있었어요. 제가 처음 상상했던 기사가 갑자기 유치하고 단순해 보였어요. 이 상황에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층이 존재했거든요. 제가 만났던 노동자들, 피곤한 얼굴과 결연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좋은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악당도 아니었고 무기력한 희생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우리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상황에 휘말려 있었던 거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붐비는 뭄바이 거리를 내려다보았어요. 어디에선가 노동자들은 여전히 파업 중일 것이고 삼성의 임원들은 아마 긴장된 회의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중국의 사업가들이 지켜보며 기회를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모든 게 서로 얽혀서 나라와 대륙을 넘나드는 거대한 네트워크였어요. 이번 과제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흥분을 느꼈어요. 스캔들을 쫓는 스릴이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우고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깊고 만족스러운 흥분이었어요. 저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드라마틱한 특종을 잡진 못했지만 더 나은 걸 얻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서로 얽혀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이야기를 전할 기회가 생긴 거죠.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단순한 이야기나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찾지 않겠다고요. 더 깊이 파고들고 더 많은 질문을 던지며 항상 더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하겠다고요. 그게 진짜 기자 정신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마음을 굳게 먹었죠. 오늘은 꼭 이 파업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제일 편한 신발을 신고 노트북을 챙긴 후에 집을 나섰어요. 아파트를 나서니 뭄바이의 높은 건물들 사이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삼성 공장에 도착했을 때 입구 앞에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걸 봤어요. 다들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그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처음엔 아무도 저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질문을 해도 땅만 바라보거나 시선을 피했어요. 그런데 그때 혼자 서 있는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겁이 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다가가 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친근하게 말했어요. 저는 네아라고 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라제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라제쉬 씨. 제가 말을 이었어요. 왜 파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제쉬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가 한 말은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어요. 우리는 더 높은 임금을 원해요. 그가 말했어요. 근데 조금 오른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받아야 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얼마나 더 많이요? 지금 받는 금액의 2배는 돼야 해요. 라제쉬가 말했어요.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말을 노트에 적으면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건 정말 큰 뉴스였거든요. 하지만 라제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또 근무 시간을 줄이고 싶어요. 그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회사가 우리 아이들 학교 비용도 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 주길 원해요. 저는 라제쉬의 말을 들으면서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 요구들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단지 작은 임금 인상이나 근무 환경 개선 정도를 바라는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이었어요. 라제쉬가 얘기하는 동안 다른 노동자들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도 이 요구가 크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뒤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몇몇 노동자들이 도로로 뛰어들어가서 교통을 막고 피켓을 흔들며 외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라제쉬에게 물었지만 그도 저만큼이나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가 도로를 빠르게 달려오며 경광등을 번쩍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좋지 않은 신호였죠. 경찰이 차에서 내려 노동자들에게 길을 비키라고 소리쳤지만 노동자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외치며 도로를 막았죠. 저는 그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걸 보면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경찰들이 가스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최루탄이었어요. 눈이 따갑기 시작하고 기침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연기 너머로 경찰들이 노동자들을 붙잡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뛰어다니고 비명을 지르며 기침을 했어요. 저는 라제쉬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저는 연기를 피해 비틀거리며 기침을 하고 눈물을 닦으면서 빠져나왔어요. 그때 고급차 한 대가 공장 앞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한 남자가 정장을 입고 차에서 내리더니 공장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어요.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숨을 죽이며 말했어요. 저 사람, 총리 비서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총리가 직접 관여할 정도면 이 파업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문제였던 거죠. 저는 숨을 고르며 최루탄 연기가 점점 옅어지자 주변을 둘러봤어요. 노동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고 일부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경찰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공장은 고요했어요. 저는 압도된 기분이었어요. 아침에는 이 파업이 단순히 노동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일이 훨씬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삼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노동자들에 관한 문제만도 아니었죠. 대기업, 정부, 그리고 인도의 미래 비즈니스에 관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문제였죠. 저는 공장을 떠나면서 가득한 메모와 최루탄 냄새가 배인 옷을 입고서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려면 아직 더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평화로웠던 시위가 순식간에 혼란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노동자들은 소리치고 경찰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공기에서는 최루탄 냄새가 났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기다리던 큰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사무실로 뛰어 돌아갔어요. 자리에서 앉자마자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크게 삼성, 노동자들의 요구에 굴복하다라고 썼어요. 기사에서는 분노한 노동자들로부터의 압박에 삼성이 굴복한 모습을 그려냈어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사를 다 쓰고 나서 한 번 더 읽어봤어요. 완벽해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제게 주어진 큰 기회라고 느꼈어요. 신문의 일면에 제 이름이 실릴 모습을 상상하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기사를 편집장에게 보냈어요. 하지만 일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편집장인 라지브 씨가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저는 칭찬을 기대하며 환하게 웃으며 들어갔죠. 그런데 그는 화가 난 얼굴로 찡그리며 저를 맞이했어요. 앉아. 네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웃음을 멈추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라지브 씨는 제 기사가 인쇄된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그가 종이를 흔들며 물었어요. 제 기사예요. 삼성 파업에 관한 기사요. 저는 혼란스럽고 조금 두려워졌어요. 이건 라지브 씨가 말했어요. 저널리즘이 아니야. 이건 선정주의야. 무책임하고 위험할 수도 있어. 마치 누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작게 물었어요. 라지브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네야, 삼성이 인도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니?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삼성은 우리나라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여기에서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 삼성의 존재가 다른 국제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는 걸 촉진시키는 거야. 저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파업이 큰 사건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내 기사는 삼성을 악당으로 묘사하고 있어. 라지브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은 들어보려고 했니? 저는 가슴이 철렁하며 깨달았어요. 저는 노동자들에만 집중해서 회사 측의 관점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만약 다른 기업들이 이 기사를 보고 인도가 사업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니? 라지브 씨가 물었어요.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기사는 투자자들을 겁먹게 할 수도 있어. 그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한국과의 관계에도 해가 될 수 있어. 저는 속이 울렁거렸어요. 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기자는 부정을 폭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약하게 말했어요. 라지브 씨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맞아.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실 전체를 말해야 해. 단지 흥미로운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는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어. 그들은 우리를 믿고 기사를 읽는 거야. 저는 부끄러워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그런 것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게 문제야. 라지브 씨가 말했어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충분한 정보를 얻지 않고 서둘러 판단했어. 그건 좋은 기자의 태도가 아니야. 그가 맞았어요.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 이름을 알리고 싶다는 욕심에 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전달하는 일을 잊고 말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죠? 저는 두려워하며 물었어요. 라지브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기사는 내보낼 수 없어. 그리고 널 삼성 관련 기사에서 빼야겠어.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기자로서 성공할 거란 제 모든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 동안 국제 기업들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보렴. 그가 말했어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더 큰 그림을 알아야 해.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라지브 씨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마치 멍해진 기분이었어요. 아침만 해도 그렇게 신났던 뉴스룸이 이제는 너무나 버겁게 느껴졌어요. 제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방금 대화를 되새겼어요. 제가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요. 책임감, 정확성,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오늘 저는 그 모든 면에서 실패했어요. 퇴근하면서 제 물건을 챙기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 실수가 부끄러웠지만 더 잘하고 싶다는 결심도 강하게 들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힘들겠지만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됐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상상하던 대단한 기자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대신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은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제가 생각했던 기사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자가지고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아빠는 저랑 마주 보고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앉으시면서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알았지만 아빠가 말을 꺼내기 전까진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랐어요. 네아. 아빠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여셨어요. 내 기사에 대해 이야기 좀 해야겠다. 저는 불안감에 속이 뒤틀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우리 가족 사업은 오랫동안 한국 회사들과 협력해왔어. 내가 쓴 삼성에 관한 기사가 그 관계에 피해를 줄 수도 있었단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겠니?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하지만 아빠, 저는 그냥 뉴스를 보도한 거였어요. 그게 어떻게 아빠 사업에 피해를 줄 수 있죠? 아빠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어. 우리 사업, 삼성, 그리고 한국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얽혀 있어. 큰 그림을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쓰면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아빠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제 말이 단순히 파업 중인 노동자들과 삼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삼성 같은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는 많은 가정들을 생각하게 됐고, 다른 나라들이 인도를 어떻게 볼지도 고민하게 됐어요. 죄송해요, 아빠.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작게 속삭였어요.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내가 아기가 없었던 건 알아. 네야. 하지만 그래서 저널리즘이 큰 책임이 따르는 거야. 내 말에는 힘이 있고 그 힘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해. 제가 기사를 쓸 때 얼마나 흥분했는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던 제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리석고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주목받고 싶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모두가 제 이름을 알았으면 했고, 좋은 기자가 되는 건 주목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슬프게 웃으셨어요. 그건 흔한 실수야. 네야. 하지만 진짜 저널리즘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진실을 전하고 사람들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거란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는 사업과 정치,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더 설명해 주셨어요. 내용은 복잡했지만 아빠는 제 질문 하나하나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기자가 된다는 설렘은 사라졌고 대신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 책임을 질 준비가 안 됐다는 걸 깨달았죠. 뉴스룸에 들어서자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기자들, 타닥타닥 소리 나는 키보드, 울리는 전화 소리. 이 모든 게 이제는 더 진지하게.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편집장님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편집장님, 제가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편집장님은 컴퓨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보며 눈썹을 살짝 올리셨어요. 무슨 일이니? 네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이제 기자 일을 그만두려고 해요. 아직 이 일을 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편집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네야,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인정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 책상을 정리하면서 저는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론 안도감도 느꼈어요. 제 꿈을 포기하는 것 같았지만 옳은 결정이란 걸 알았어요. 영원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배움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나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뉴스룸을 나서면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생각했어요. 좋은 기자가 되려면, 아니 어떤 일을 잘하려면 단순한 야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혜와 인내,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또한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세상은 거대한 거미줄 같아서 그 어떤 실 하나를 당기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혼잡한 뭄바이 거리로 나서면서 삼성, 파업 기사를 급하게 쓸어 다니던 그때의 저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지금은 좀 더 겸손해졌지만 동시에 더 현명해진 기분이었어요. 세상에 대해 배울 게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배움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든 더 신중하고 이해심을 가지고 접근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기자 생활은 짧았지만 그 안에서 얻은 교훈은 평생 남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감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느낀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